자, 전산회계 1급 91회 특별회차 실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제지 출력하셔가지고 직접 풀어보고 나신 뒤에 그리고 나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자, 실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존재 조건을 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미가구는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그리고 단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누구예요? 대미가구에 대한 걸 해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무조건하고 우리는 뭐다? 당사가 대미가구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가구를 제조하여 판매하니까 상품을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매입한다?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리고 판매할 때는 뭐가? 네, 제품을 파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은 뭐가 된다? 가구가 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등록하시오라 되어 있죠. 이거 우리 회사 정보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끔씩 보면 우리 회사 정보를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요? 거래처를 아예 등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 등록은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기초정보관리에서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관리가 여기 있고요. 그 중에 회사 등록,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바꾸는 거. 그래서 밑에 누가 있습니까? 거래처 등록이 있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 이 친구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자, 거래처 등록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여기가 일반 거래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밑에 금융기관 이렇게 또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처는 요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금융기관, 즉 은행이 있죠. 은행은 요 금융기관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일 때는 어디에요? 요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거래처니까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죠. 여기 맨 밑에 오셔가지고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자, 거래처 코드는 몇 번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1037이거든요. 그래서 01037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회사 이름은요. 예, 거기 주 상록가구니까 주 넣어주시고 상록가구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유형은 동시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요. 314 81 그리고 35237 해서 넣어주시고 대표자 성명은 김재욱님 김재욱 넣어주시고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가구가 되네요. 자, 사업장 주소는요. 여기 오셔가지고 우편물의 입력은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예, 641번이고요. 그 다음 갈로 되는 거 밑에다 넣을게요. 몇 층? 7층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예, 이거 다 끝나신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는 그냥 막말로 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끌게요. 예, 끄는 거는 요쪽 단축 끄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래처 등록은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이다.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선급금과 선수금을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 있죠? 네, 정기분 재무제표로 오시면 여기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있죠? 네,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오셔갖고 수정하시면 되죠. 이 친구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부터 확인할까요? 선급금 먼저 확인할까요? 자, 선급금 클릭해 주시면 여기 대한이랑 민국 두 개 나오는데요. 대한은 400만원으로 이상이었고 민국은 550만원인데 지금 450만원 돼 있네요. 이거는 5500 플러스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끝났죠, 선급금. 그 다음 선수금 볼게요. 자, 선수금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주 한강께 280만원인데 820만원 돼 있네요. 자, 이거 280만원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누가 빠졌냐면 주 동강이 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F2번 눌러셔가지고요. 동강 해서 찾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금액을 얼마? 26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거 끝나신 게 되겠죠. 예,
플러스 키 치면 공식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까지? 여기 2번 문제까지 클리어가 됐습니다. 다음 몇 번요? 3번 문제 볼 건데요.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 이게 좀 많이 내용이 많은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811번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다. 우리 기초수업 하면서 우리 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순이익이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순이익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자본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잉여금은 처분을 해야 되니까 잉여금 처분 어디에다가 계산서에 처분 계산서에서 반영을 해서 이 금액이 자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이 500번 따라하면 더 고민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다행히 800번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비용이 틀린 금액이 얼마인데요? 3,3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올바른 금액이 2,3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순이익이 되니까 지금 순이익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순이익이 여기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 가셔야 돼요. 자, 다시. 자, 어떻게 한다고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여기 복리후생비는 뭐에 포함된다? 자, 손익계산서에 포함이 되고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의 변동이 발생하면 일단은 얘부터 수정을 해야 돼요. 3,35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변동시켜주고 그리고 나면 순이익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이 순이익이 어디를 통해서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통해서 자본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면 이 금액을 어디 재무상태표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손익계산서 먼저 갔다가 잉여금 처분계산서 갔다가 그리고 재무상태표 가면서 차례대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거는 정기분 거기 때문에 지금 정기분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이쪽에 정기분 재무제표 모여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 했어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에 변동이 발생했으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하고 먼저 들어오시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디를 811번 복리후생비가 3,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수정할 거예요. 그럼 이걸 수정하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손익계산서에서 요 순이익 있죠. 요 순이익의 변동이 발생할 거거든요. 현재 금액이 얼마야 돼요? 4,057만 9,9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복리후생비가 3,350만 원이 아니라 얼마 된다? 2,3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35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본래 처음이 어떻게 됐어요? 4,057만 9,900원이었는데 5,057만 9,900원으로 변동이 됐죠. 그럼 이 순이익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간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끄고 그 다음 어디?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있죠? 요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자, 거기 보시면 여기 당기순이익 있죠? 지금 당기순이익이 4,057만 9,900원 돼 있는데 이게 5,057만 9,900원 변동 생겼거든요. 이걸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40, 579, 900 있죠? 요거를 확인해, 여기 이제 바꿔주셔야 되니까 다행인 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여기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5,057만
9,9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처분 안 되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 얼마예요? 123, 500, 000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반영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합계 1, 2번 해갖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예,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금액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네, 1, 2, 3, 500, 000 이걸로 어디에 자본에 반영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꺼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요 잠깐만 치울게요. 어디로 간다? 요 금액이에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셔가지고요.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 보시면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지금 113500 되어 있거든요. 여기 얼마로 받게 돼요? 123 500 000 1억 2,350만원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대차 차익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요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얼마로? 예, 123 500 플러스에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차 차익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든 수정이 다 끝나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꺼줄게요. 요거 이제 꺼주시면 네, 이제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어떻게 연결돼서 돌아가는지를 모르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어느 문제요? 그 다음 문제 큰 2번 갈게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7월 3일 수재민을 돕기 위하여 당사가 만든 원가 500만원의 제품을 부산광역시청에 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죠. 이거는 누군가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이익을 보고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제품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시가 따라간다, 원가 따라간다. 당연히 무조건하고 원가. 그래서 금액은 얼마? 500만원 해주시고요. 자, 제품을 본래 용도인 판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 뒤에 뭘 붙이셔야 돼요? 조교 몇 번? 8번. 타개정 대체라고 기록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 타개정 대체한다고요? 이게 본래 제품 팔아야 돼. 팔아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제품이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교로 따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차변은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나갔다. 그런 걸로 기부금으로 기록해 주시고 금액은 얼마?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문제가 끝나겠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날짜 몇월 며칠요? 7월 3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오셔가지고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이 친구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자 날짜는 몇월 며칠로 07월 03일로 해주시고요. 자, 3번 눌러서 차변, F2번 눌러서 기부금으로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됩니까? 500만원 5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다음 4번 F2번 눌러서 제품이라고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500만원. 이때 제품은 반드시 조교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조교칸에 들어오면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 가서 몇 번? 타계정으로 대체액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몇 번? 8번을 꼭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신 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7월 4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을 신축할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1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뭘 취득한 거요? 토지를 취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금액 얼마요? 1억 원인데 자, 매입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어떻게 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이 200만원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 200만원은 내가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를 1억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1억 얼마로? 200만원으로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 요 토지는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공정가액으로 해가지고요.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1억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 있죠? 그건 뭐가 돼요?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자, 본래는 이렇게 당좌 예금 같은 거 나오면 당좌 예금 통장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로 7월 4일 가셔가지고요. 요거 토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전표고요. 자, 07월 며칠로 가주시고 041 가주시고요.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토지로 분개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로? 1억 200만원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자산 수증 이익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1억. 그 다음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뭘로? 당좌 예금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200만원. 요렇게 분개하시면 이제 끝나신 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7월 5일.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뭐를 하기 위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5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 중 50%는 공장 생산직 근로자분이고 나머지는 본사 영업부 근로자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얼마가 나왔어요? 85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은 얼마? 850만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했다. 자, 요거 뭐냐면 자, 우리 확정기여형과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라고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기여형일 때는 뭘로 분개하고요? 퇴직, 급여로 분개하고 급여형일 때는 뭘로?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분개하죠. 그래서 확정기여형이냐 확정급여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얘는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우리 뭘로 처리한다?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차변에 뭘로? 퇴직급여 얼마? 850만을 기록하고 싶은데 50%는 공장 그리고 50%는 본사 영업부니까 이게 몇 번대 몇 번대? 500번대랑 그리고 800번대를 구별해서 반반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액 얼마로? 425만원. 네, 요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로 두 개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죠. 뭐라 한다고요? 급여는 두 번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 한번 나왔죠. 급여형일 때는 이제 퇴직급여 나오면, 급여 나오면 안 돼.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문제 풀 때 되게 편리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몇 월 며칠이고요? 7월 5일입니다. 07월 05일 가주시고요. 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퇴직급여 갈 건데요. 일단 몇 번대? 500번대 하셔가지고요. 금액은 얼마? 425만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퇴직급여로 하는데 몇 번대요? 800번대 퇴직급여 해주시고요. 금액은 425만원 넣어주시고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얼마? 85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자, 7월 22일 이자 수익 3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발생한가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 금액 얼마? 3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차변에는 원천 징수세액만큼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서 은행이 회사가 내야 되는 세금을 먼저 징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뭘로? 선납세금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돼요? 46,200원 되고요. 그럼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받는 돈은 총 얼마 된다고요? 25만 3,8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입력하실 때는 대변 걸 먼저 입력하셔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변 대변 그냥 차변부터 먼저 넣을게요.
자,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어디 오셔가지고요. 자, 날짜 7월 22일 와주시고요. 자,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선납세금 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됩니까? 46,200원. 그 다음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보통 예금을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요? 25만 3,800원 잡아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이자 수익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30만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5번. 9월 28일 매출 거래처인 주 대한유통의 외상 매출금 2,500만원에 대하여 다음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뭐예요? 일단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내가 뭐 했던 거예요? 상품이나 제품. 근데 얘는 제조업체니까 제품 매출 되겠죠. 제품 매출로 얼마가 있었고 2,500만 있었고 이거를 뭘로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2,500만 원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이 외상 매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야, 나 이거 다른 회사에서 받아놓은 약소금인데 이거 가져갈래? 해가지고 내가 약소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물려주시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 2,5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보니까 약소금 금액이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약소금 받은 건 나중에 돈 받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받을 어음으로 될 거고 금액은 얼마? 1,000만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으로는 금액이 얼마요? 1,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끝이거든요. 회계 처리는. 자, 근데 문제는 거래처야. 자, 이 외상 매출금은 누구한테 받을 거였어요? 대한유통한테 받을 거였거든요. 이 거래처는 대한유통으로 거래처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근데 대한유통이 돈이 없으니까, 즉 이런 거예요. 민국 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유통 있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대한상사에서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되는데 대한상사 돈이 없으니까 민국 상사가 발행해준 약소금을 대한상사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우리 회사한테 넘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돼요? 배상양도가 되죠. 그래서 요 받을 어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회사는 누구한테? 민국 상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어디로? 민국 상사로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9월 28일 가가지고요. 가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자, 09월 매출로 가주시고요. 09월 28일로 가주시고요. 해가주시고, 자,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받을 어음으로 해주시고요. 자, 거래처는요, F2번 눌러서 이거는 민국 상사로 넣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된다? 1,000만원. 그리고 또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보통예금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때 민국 상사 나와서 상관없는데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스페이스바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 거래처는요 F2번 눌러서 대한유통으로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금액 얼마? 2,500만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이 거래는 끝나신 게 되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함정이 하나 있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영업부서 건물의 재산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누차 얘기하지만, 자, 취등록세 이렇게 나오면 해당,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에, 어떻게 된다? 합산해야 되고요. 자, 재산세, 아니면 뭐 보유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되겠죠. 자, 그래서 재산세입니다. 세금과 공가 처리하셔야 돼요. 120만원과 제조부서 건물의 재산세 130만원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식 이체 납부했죠.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고요? 보통예금이 줄어드니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으로 합치면 얼마가 돼요? 2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영업부서 건물이니까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는 하되 자, 요게 몇 번대로 해야 돼요? 영업부서면 800번대로 해서 120만원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서 거죠. 이거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는데 몇 번대로?
500번대에서 금액 얼마? 1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며칠? 9월 30일자 일반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한번 하러 갈게요. 자, 언제로? 09월 30일로 바꿔주시고요. 자,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세금과 공가로 해주시고요. 제조를 먼저 쳤네요. 그럼 제조가까지 금액이 얼마였죠? 130만원. 그래서 130만원 넣어주시고요. 다음 3번 좌변에 F2번 눌러서 세금과 공가로 하시되 이걸 몇 번대요? 800번대 세금과 공가로 해주시고 금액 얼마? 12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뭘로? 보통예금을 해서 금액 얼마? 2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3번은 큰 문제 3번은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와 관련된 문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큰 3번의 1번이네요. 8월 1일 주 이한 상사에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매출에 포함이 되고요. 적격증빙 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적격증빙을 보고 뭘로? 과세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총 금액을 보니까 공급가액은 2,200만원이고요. 세액은 2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분계로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로 금액이 얼마 나오고요? 2,200만원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부가세죠. 자, 팔았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요?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죠. 금액 얼마요? 220만원. 그럼 우리는 요거 다 합쳐가지고요. 총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42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800만원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음 받았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받을 어음이 되는 거고요. 금액은 얼마? 800만원 될 거고요. 자, 외상이 1620만원이죠. 이것만큼은 뭘로? 상품이나 제품 팔았을 때 외상을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그 외에는 미수금 되죠.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16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시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게 지금 거래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수 거래를 이용해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 거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차곡차곡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던 건 끄고요. 자, 어디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있죠? 요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자,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가 몇 월 며칠? 08월 1일이네요. 08월 01일이고요. 자, 그럼 유형은 아까 전에 우리 뭐였어요? 매출이다, 매입이다 나눴을 때 매출로 맞고요. 그리고 적격증빙 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11번 과세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유형은 몇 번? 11번 과세로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을 입력할 때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밑에 여러 가지 품목들을 다 나열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품목에다가 일단 먼저 넣어 볼게요. 일단은 뭐가 있어요? 색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규격은 안 나와 있어서 넘어가고 수량은 20개, 단가는 얼마? 80만원 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의자 있죠? 의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자가 얼마야? 수량이 100개. 100개고 6만원 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거 입력은 끝나신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기 보시면 ESC 하면 뭘로?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돼 있죠. F7번이나 탭이나 ESC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ESC 누르면 모든 게 다 입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코드가 놓으셔가지고요. 우리 오늘 판매한 게 누구한테 팔았어요? 자, 요거 하실 때 이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우리 회사는 무슨 가구? 대미 가구입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팔았어요? 지금 이한 상사한테 팔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는 이한 상사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F2번 눌러가지고요. 이한 상사로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전자는요. 자,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직접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얘기가 없다면 여기에서 몇 번요? 1번 여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번 여 넣어주시고 분계는요. 혼합 몇 번? 3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뭐는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대변에 입력해야 될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만 차변 항목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받을 어음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예요? 800만원 넣어주시고 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주시고 금액 얼마? 1620만원. 여기 들어간 거 확인하시면 이제 끝나신 게 되겠죠. 자, 여기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번. 8월 6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주흥민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물품을 상패닷컴에서 11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금은 전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부터 따지셔야 돼요? 매출인지 매입인지 먼저 따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주흥민의 체육대회에 증정하는 물품이니까 이거 체육대회 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뭔가를 구입했잖아요. 그죠? 구입했으면 대금을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매입이다 매출이다 따진다 그러면 일단 우선 매입이고요. 자, 적격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 수취했으니까 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 계정과목이 뭐일 때? 접대비, 그 다음 기부금, 가지급금, 그 다음 토지, 자, 그 다음 과세와 면세 공통 혹은 면세사업 전용 차량 운반구하고 차량 유지비인데요. 1000cc가 초과되는 거 이거 되겠죠. 자, 차량 운반구나 차량 유지비 이런 거는 1000cc가 초과되는 승용차입니다. 무슨 승용차.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매입에 과세인데 적격증빙 서류가 뭐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1대 혹은 세금계산서 1대 이렇게 계정 과목이 붙어 나오면 과세가 아니라 뭘로 처리해줘라? 불공으로 처리해줘라. 불공이라는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불공일 때는 이게 지금 뭘로? 체육대회 증정할 거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라 매입거래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고요? 분개한다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로 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접대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뭘로? 불공으로 입력해라. 자, 그래서 따로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만약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된다면 이게 100만원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금액이 얼마? 10만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부가세 대금 나오지 않고 여기다 합쳐서 얼마로? 110만원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요. 물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금액 얼마? 110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죠? 요거 불공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8월 6일에 가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언제로? 8월 며칠로 06일로 해주시고요. 자, 유형은 뭘 넣어준다고요? 매입에서 불공 몇 번? 54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몇 번? 54번 넣어주시고요. 자, 품목은 뭐가 되고요? 이게 지금 품목에 대한 얘기가 없죠. 아예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 쓰냐면요. 매입거래처 지급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매입거래처 지급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공급가액 있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110만원이거든요. 자, 110만원에다가 나누기 11을 하시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부가세가 되고요. 그럼 요렇게 계산하면은 나누기 11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에다가 110만원에다가 나누기 11을 하시면 얼마? 10만원 나오죠.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 된다? 요게 1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다시 곱하기 뭘 하게 되면 10을 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된다고요? 공급 가액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와요? 100만원 나오겠죠. 그래서 100만원 10% 하면 10만원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바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냥 원리만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다가는요, 여기 공급가액에는 얼마를 10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럼 부가세 10만 원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드 오셔가지고요. F2번 눌러서 요때도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 상단에 우리가 기록하는 건 어디서 물건을 매입했냐기 때문에 주 흥민을 넣으시면 안 돼요.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입한 게 상패닷컴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어디로? 상패닷컴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뭘로? 상패닷컴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적격증빙 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요로 넣어주시고,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 분계로 바로 넘어갔는데 불공제 사유가 뭔지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거는 접대비로 썼기 때문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분계는 뭘로 한다고요? 네, 혼합 3번 해버릴게요. 자, 그럼 차변에 뭐가 나왔어요? 원재료로 나왔는데요. 이거는 뭘로? F2번 눌러서 뭘로? 접대비로 해주시고요. 자, 접대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접대비로 할 거냐? 이거 우리 원재료 매입 거래처잖아요. 그죠? 그 원재료와 관련된 건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번대? 500번대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 F2번 눌러서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얼마? 110만원. 요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끝나는 게 되겠죠. 자, 요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3번. 자, 3번 문제는요, 9월 20일 생산직 사원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매입이다, 매출이다. 명절 선물을 구입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대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무슨 있죠? 자, 그런데 뭐 부가세랑 다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일단은 매입이 되는 거고요. 적격 증빙 서류가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고,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면, 자, 현금 영수증 나왔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나왔으면 일단 부가세 있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예, 부가세가 있냐 없냐? 자, 부가세가 일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은 매입인데 적격 증빙 서류가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현금 과세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얘가 부가세가 없다라고 하면 현금 면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현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현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뭐 되는 거예요? 생산직 직원을 위해서. 그럼 뭐가 돼요? 복리 고생비가 될 거고요. 요거는 부가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요 가액 얼마? 90만 원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9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금액은 얼마? 9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변에는 뭘로 하면 돼요? 현금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죠. 현금으로 얼마? 99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0일 날짜 가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09월 며칠로 20일 09월 20일 가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유형은요, 우리 매입이고, 자, 우리는 매입이고요. 적격증명 서류가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세가 부과되니까 어떻게 돼? 현금과세. 그래서 몇 번? 61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은 몇 번으로? 61번. 품목은 생산직 사원, 명절 선물, 선물로서 넣어주시고요. 자, 수량 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로? 90만 원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왜 그래 돼요? 이게 현과랑 카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자들하고 많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물건을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입력할 때 편하게 하시라고 여기 공급가액 안에 뭐를 공급 대가를 넣으면 현과 카가 그리고 하나 더 뭐 건별은 알아서 나눠지거든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실수로 이렇게 잘못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냥 90만 원을 꽂히시면 돼요. 그리고 부가세 얼마? 9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는 F2번 눌러서 하나로 마트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분계는요, 몇 번? 3번에서 혼합을 해주시고요. 하변에 부가세 대금이 들어와 있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이건 F2번 눌러서 복리후생비로 할 건데요. 몇 번대? 500번대 복리후생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물론 이거 입력은 뭐 출금 이렇게 하셔도 무관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혼합으로 다 통일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4번. 자, 9월 22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구매 확인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뭘 증빙하는 소리라고요? 영세율을 증빙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자, 제품을 납품했다, 납품하게 되면 이거 뭐가 돼요? 매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영세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은 매출이고요. 유형은 매출인데 적격 증빙 서류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유형은 뭘로? 매출의 영세를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의 뭘로? 제품 매출로 바로 기록하시면 될 건데 요 공급가액이 얼마? 4천만 원. 그리고 영세일 때는 부가세가 따로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거래.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뭘로 했다고 했어요? 외상으로 했다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일 때 외상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금액 얼마? 4천만 원. 이게 끝이죠. 네. 그래서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날짜는 며칠로 바꿔주시고요. 자, 09월 22일로, 09월 22일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매출의 영세니까 몇 번? 12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형에서 몇 번으로? 12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품목은 거기에 나와있죠. 되게 잘 나와있네요. 제품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제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량은 몇 개? 40개. 개별 단가는 얼마요? 100만원.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드는요, F2번 눌러서, 거기가 어디에요? 채움인가? 채움 유통이라고 되어 있죠. 채움 유통 넣어주시고요. 엔터. 전자에는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요로 넣어주시고, 영세율 구분에서는요, F2번 눌러서, 거기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 3번이거든요. 3번으로 해서 넣어주고요. 잘못 넣었다. F2번 눌러서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한 넣어주시고 분계는 몇 번? 3번 혼합하겠습니다. 대변에 제품 매출 나왔고요.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이제 끝나시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영세율은 오히려 입력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세요. 너무 어렵게까지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몇 번? 34번입니다. 자, 9월 27일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샵에서 사용할 도서를 신신서적에서 구입하였으며 대금 70만원은 회사 우리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영업부 직원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워크샵에서 사용한대요. 자, 우리 도대체 워크샵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책 같은 거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이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얼마? 70만원 할 거고요. 자, 그럼 이거는 뭘로? 회사 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대변에 뭘로 한다?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70만원 이렇게 기록할 거고, 요 미지급금은, 네, 이게 우리 카드라고 했으니까, 우리 카드라고 거래처가 들어가셔야 돼요. 쌤, 이거 근데 왜 지금 부가세가 없죠? 자, 우리 책을 구입했으니까 매입은 맞고요. 적격 증빙 서류가 카드니까 카드 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카드일 때는 카드 과세랑 그 다음에 카드 면세가 있잖아요. 그죠? 요 크게 두 개. 요 카드 과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부가세가 있어야 되고요. 카드 면세는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부가세가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알 거예요.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책은 면세죠.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자체에서 부가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부가세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가 없는 거래. 그래서 카드는 카드인데 부가세가 없으니까 뭐다? 면세. 카드 면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은 일단 뭐다? 면세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 말이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부가세가 없는 거래구나 라고 알아두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7일 가셔가지고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메인 매출전표.
자, 9월 며칠로? 27일로 와주시고요. 자, 유형은 매입이고요. 매입이고, 그 다음에 카드는 카드인데 면세니까 몇 번? 58번. 카드 면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뭘로? 58번 카면 해주시고, 품목은 뭘로 해주시면 돼요? 도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량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넘어가 주시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70만원. 그리고 코드는요, F2번 눌러서, 그 다음에 신선서적이니까 넣어주시고, 그 다음 신용카드사는 F2번 눌러서 우리카드로 넣어주시고요. 분계는 몇 번? 3번 혼합을 할게요. 자, 그럼 차변에 원재료로가 떴는데 이거를 F2번 눌러서 뭘로? 도서 인쇄비로 할 건데 거기 누구예요?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로 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올려주면 돼요. 미지급금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70만원. 요때 주의사항 요 카드 있죠. 거래처를 반드시 F2번 눌러서 우리 카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무슨 말이죠? 자, 이거를 좀 헷갈리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 요 분계 있죠. 분계 유형을 아예 카드로 찍으셔도 무관하거든요. 여기서 분계 유형을 4번 카드로 입력하셔도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제가 지금 혼합으로 넣었는데요. 이거 카드 몇 번? 4번 한번 넣어볼게요. 자, 4번으로 넣으시면 미지급금 나오고 여기 원재료 나오는데 이때 미지급금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 요 앞에 입력했던 신용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 원재료를 F2번 눌러서 도서 인쇄비로 몇 번대? 800번대로 해서 넣어주셔도 정답. 아니면 혼합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이런 거 틀리고 오면 그날 밤 잠 안 옵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입력 끝나셨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6번. 12월 6일 독일의 어디? 포드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세금 계산서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발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만원과 관세 8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부가가치세 400만원과 그 다음에 관세 80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거든요. 자, 이거 좀 어렵죠? 단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해결 처리한다. 미착품 조세가 문제는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매입이다, 매출이다부터 먼저 따지자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가세랑 관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뭘로 본다? 매입이고요. 매입인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거 이거 분개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으로부터 뭘로? 전자수입세금 계좌 발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뭘로? 수입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납부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을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할 때는 요 공급가액 4천만 원 어떻게 돼요? 독일에 있는 포드사한테 대금을 주는 거고 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가세 원칙에 따라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400만 원을 인천세관한테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얼마를? 400만 원을 이렇게 납부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관세 800만 원은 미착품 계정 처리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뭘로? 미착품으로 금액 얼마? 예, 80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그 다음 대변에는요.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금액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그 세무이급 파트너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미착품 계정 바로 회계 처리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매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뭘 수입하면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금도 해당 재화에 뭐한다? 포함한다. 매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 그래서 얘가 미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착품 계정으로 합산하는 분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무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12월 6일에다가 입력을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6일로 갈게요. 자, 12월 06일로 와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유형은요. 매입이고 매입에 뭘로 수입이면 몇 번? 55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유형은 몇 번으로? 55번 넣어주시고요. 품목은 뭐라고 하면 된다? 거기는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상품 수입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공급가액 있죠? 공급가액은 지금 4천만 원을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부가세 지금 400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드는 물론 F2번 눌러서 인천세관이니까 인천세관 넣어주시고요. 이거 전자 수입세금 계산서거든요. 그래서 전자에 1번 여 표시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3번 할게요. 그럼 부가세 대격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3번 자변에 F2번 눌러서 미착품으로 해주시고요.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800만 원.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지금 이거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으로 해주시고 금액 얼마? 120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는 뭐에 대한 분계만 한다? 부가세에 대한 분계만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4번이네요.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주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10월 10일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 전표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라고 나와 있죠. 우리 원천 징수했다 그러면 이건 뭘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뭘로?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걸 이걸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수금으로 변경시켜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입력하러 어디? 10월 10일. 그래서 문제 4번은 수정하는 문제예요. 수정하는 문제. 그래서 어디 간다? 10월 10일 일반 전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꺼주시고요. 자, 어디로? 자, 일반 전표 입력해서 몇 월 며칠로? 10월 10일로 와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차변에 보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 있죠, 여기.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하면 돼요? F2번 눌러주시고요. F 눌러서 뭘로? 예수금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러면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걸로 끝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11월 2일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주 보수건설에 3천만 원을 보통이금으로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 2,500만 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건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건물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비용, 수선을 했다, 아니면 수리를 했다, 아니면 보수를 했다, 얘 같은 경우는 증축공사죠. 예, 증축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뭐가 되고요? 자본적 지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적 지출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차이가 뭡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적 지출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증대되거나 아니면 내용 연수가 증가되거나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더 생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익적 지출은요. 그냥 말 그대로 유지 보수 그냥 본래 있었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일 때는 뭘로 처리해 주시고요. 수선비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자본적 지출일 때는 해당 자산에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지금 누굴까요? 건물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면 뭘로? 건물로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2,5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이 건물로 분기가 되고요. 그 다음 수선비로 분기됐거든요. 3천만 원 중에서 얼마? 500만 원은 수선비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11월 1일 날짜 보고요.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셔가지고요. 몇 월 며칠로 와주시고요. 11월 02일로 와주시고요. 지금 차변에 보니까 수선비로 지금 3천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를 500만 원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붕괴되어 있는 거 수정할 때 추가로 지금 우리가 건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엔터를 치고 넘어가세요. 엔터를 이렇게 치고 넘어가서 그러나 마지막에서 또 엔터를 치고 넘어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건물 해가지고요. 202번 건물로 해주시고 2,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나겠죠. 만약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스페이스바 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5번.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큰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것은 두 군데 뭐가 있어요? 자, 일반 존표 입력해서 일반 존표에서 몇월 며칠로 12월 31일자로 입력하든지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하고 뭐를 존표 추가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두 개를 할 건데 저는 웬만하면 일반 존표 입력하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꼭 결산 자료 입력해서 입력해야 될 것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결산 정리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조건 하고 몇월 며칠요? 12월 31일에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당사는 기중에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자, 여기까지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그러면 사변에 뭐 소모품 이렇게 분개한 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으셔가지고요. 이거를 모두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이게 문제에서 그럴 수 있어요. 소모품 뭐라고요? 계정이라고 얘기했으면 소모품 기록한 게 맞아. 근데 소모품을 구입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소모품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소모품 B가 되는 거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소모품을 처리하죠. 근데 계정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한 거야. 한 건데 그 얘기가 없다 그러면 뭐라 따져야 된다? 비용인지 자산인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기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 그러면 요 안쪽에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차변에 뭘로요? 소모품 B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게 있고 금액이 있을 거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보통예금 줬으면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분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소모품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소모품비는 제가 아예 다 쓰고 없다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빵원인 거예요. 왜 빵원입니까? 그러니까 소모품비는 내가 구입한과 동시에 다 쓰고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품비로 얼마를 썼다? 뭐 100만 원을 썼다고 쳐요. 100만 원 썼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뭐가 된다? 빵원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 분계랑 상관없이. 그래서 구입해서 쓰고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없는데 12월 31일 현재 재고 실사 결과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얼마다? 23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영업부에서 구입할 때는 다 썼다라고 생각했는데 23만 원치만큼 남아있거든요. 언제? 12월 31일에 와서. 그러면 소모품 있으니까 소모품 기록해줘야 되겠죠. 차변에 뭘로? 소모품으로 금액 얼마? 23만 원 기록하고요. 그러면 다 썼기 때문에 소모품비란 비용을 100만 원 잡았는데 23만 원만큼은 안 쓰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3만 원만큼은 소모품비가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뭘로? 소모품비로 금액 얼마? 23만 원 이렇게 분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중에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기말 결산할 때는 반대로 해주는 분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변의 뭘로? 소모품비로 이렇게 할 거고요. 금액은 뭘 찾아라? 미사용액, 아직 안 쓰고 남아있는 거 미사용액을 찾아서 써라. 그래서 지금 23만 원을 보관 중인 거니까 이만큼 안 썼죠. 그래서 미사용액 23만이 되는 거고 그럼 차변의 뭘로? 소모품이다. 이렇게 분기하셔도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참고 알아두시고 결산 정리상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우리 그 결산 정리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보시고 머릿속에 꼭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다행히 일반 전표 떠 있네요. 요거를 12월 31일로 봐주시고요. 자,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소모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23만원. 그리고 대변 4번 대변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소모품 B로 해주시고요. 영업부서 거니까 몇 번째? 800번째 소모품 B로 해주시고 23만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끝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2번. 자, 보통예금 계정의 음수잔액 350만원은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전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 빵원이라 쳐요. 이게 뭐다? 보통예금 통장이거든. 자, 보통예금은 보통예금 통장, 이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래서 빵원에서부터 내가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를 넣어요? 100만원을 넣었어요. 100만원을 넣어가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플러스 얼마?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얼마를? 한 450만원 쓴 거야. 한 450만원 썼는데, 이제 지금 100만원 밖에 없는데 450만원 썼으니까, 총 쓴 게 얼마를? 한 450만원 썼다고 쳐요. 그러면 빵원에서부터 추가로 얼마 더 쓴 거예요? 350만 더 썼죠. 그럼 이것만큼은 우리 회사에 돈이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은행에서 뭐 한 걸로 빌려와서 쓴 거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찍히는 거고, 그래서 음수잔액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은 은행에서 빌려온 거니까, 자, 이거를 뭘로 처리해줘야 된다?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누구는요? 보통예금은 빵원에 맞출 거예요. 빵원에 맞출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350만원만큼을 올려줄 거예요. 그 차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금액이 얼마? 350만원 해서 마이너스 찍혀 있는 걸 빵원까지 올려주고요. 그 다음 저 금액만큼을 대변에 뭘로? 단기차입금으로 해서 금액 얼마? 35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 단기차입금 있죠? 단기차입금은 누구 거예요? 한길은행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한길은행으로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날짜는 일반 전표 12월 31일. 그래서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보통예금으로 넣어주시고요. 금액 얼마? 3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F2번 눌러서 단기차입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50만원. 이때 단기차입금에는 F2번 눌러가지고요. 한길은행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F번 문제 3번 문제네요. 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이게 부가가치세에서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게 지금 확정이죠. 확정이니까 이게 확정이면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우리는 기말 결산도 해야 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기간하고도 지금 겹치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부가세 정리하는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자, 부가가치세는 언제 납부한다고요? 1월 25일까지.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말에는 정리하는 분개를 해줘야 되는데, 본래 부가세 예수금은 어디 생겨요? 차변하고 대변 중에 대변이 생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없애기 위해서 차변에 뭘로?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금액을 얼마? 3,250만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본래 부가세 대급금은 어디에 생겼어요? 차변에 생겼거든요. 이거 정리할 때는 어디로? 대변에 정리를 합니다. 뭘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400만원. 자, 우리는 국가에 납부하는 건 예수금에서 뭘 차감해서요?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납부세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예요? 3,250만원이니까 내가 납부해야 될 게 3,250만원이야. 그런데 대급금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납부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더 커요. 그래서 3,250만원에다가 빼기 부가세 대급금 2,400만원을 해주시고요. 그럼 얼마? 8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래는 1월 25일날 850만원을 납부하면 되는데 정리는 여기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납부하는 시점이 돌아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그래도 이만큼은 나중에 내야 되니까 우리는 이만큼 부가세 내야 될 게 있어 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지급해야 되니까 이걸 뭘로?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죠. 뭘로 기록한다고요? 미지급 세금으로 얼마를? 850만원 기록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1월 25일 전까지 해서 납부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뭘로? 미지급, 세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분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매달 며칠 12월 31일에서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뭘로요? 부가세 예수금으로 해주시고요. 요건 한겨레에 나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금액은 얼마 나와요? 3,250만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부가세 대급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2,400만원. 그리고 또 대변에 F2번 눌러서 미지급 세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850만원.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6번은 조회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번 문제입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수와 공급가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돼서 세액에 관한 걸 물어본다. 세액에 관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이건 어디 가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시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세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건수와 공급가액. 좀 더 어떻게 돼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세금 계산서나 전자세금 계산서였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가세요. 계산서 합계표를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매입세액이 공개되지 않는 거니까 이거 외에 나머지 뭐 기타 등등등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우린 이때는 어디 가면 된다? 매입 매출장을 가시면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개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불공이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 계산서만 딱 물어봤다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세금 계산 합계표를 가시면 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세액에 관한 걸 물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면 되는데 매입세액이 공개되지 않은 건 불공이기 때문에 요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 가라고요? 매입 매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거 일반적 입력 꺼주시고요. 어디 오셔가지고 자, 여기 장부 관리해 보시면 여기 매입 매출장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매출장 이 친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우리 1기 확정이니까 매달에서부터 04월에서부터 엔터, 06월 엔터 해주시고요. 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거는 매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 3번 넣어주시고 여기 유형에서 뭐를? 불공을 클릭하시게 되면 내역이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월계, 누계, 월계, 분기, 누계, 누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는 뭐가 돼요? 요 누계가 전체 다인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조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거든요.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4월 우리 1일부터 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조회했는데 요 앞에 게 1월부터 3월까지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월계 있죠? 월계는 4월달 한 건, 그 다음 요 월계는 6월달 한 건 해서 4월달 거랑 6월달 거에서 월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분기 누계가 있고 그냥 누계가 있거든요. 요 분기라는 건 3개월씩 끊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분기 누계라는 건 이 4월부터 6월 요 사이의 누계가 몇 건, 두 건에 매수 두 매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급 가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공급 가액 1600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누계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어떻게 1월부터 6월 말까지 전체 누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분기 누계를 보셔야 됩니다. 몇 개 두 매에 공급 가액은 얼마? 1600만 원. 정 안 되겠으면 더 하세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월거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꺼줄게요. 꺼주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4월부터 6월까지 제조 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월별 있죠? 월별 비교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계정 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계정 원장. 근데 이 총계정 원장의 단점이 뭐냐면 얘는 계정 과목별로만 나와요. 계정 과목별로. 근데 이 제조원가 있죠. 제조원가라는 건 제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된 비용이기 때문에 여러 계정 과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 비교로 가장 큰 월가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월별 비교를 하는데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제조 원가처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하면 좀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간다? 일계표, 월계표를 가서 확인할 거예요. 일계표, 월계표 가서 확인할 건데, 일계표, 월계표는 이게 뭐가 잘 안 되냐면 월별 비교가 굉장히 힘들어. 이거 알아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4월달 거, 5월달 거, 6월달 거를 각각 비교해가지고요. 각각 조회해가지고 금액을 찾아낼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디 오셔가지고요. 자, 여기 일계표, 월계표 이 친구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월별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전 아예 여기 월계표 있죠. 일계표 말고 월계표를 찍고요. 이거를 0, 4월 찍고 제가 아까 전에 일계표, 월계표는 월별 비교가 힘들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냐면 제가 4월에서부터 06을 이렇게 치죠. 치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게 월별로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금액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내려오시면 여기 제조 원가 해갖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제조 원가인데 뭐 현금이냐, 현금 거래냐, 대체 거래냐는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K 있죠, K. 2,790만 6,200원 봐야 되는데 이거는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전체 합계예요. 합계라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4월부터 먼저 조회해서 또 4월까지 04월까지 할 거거든요. 이러면 4월달 것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월달 거에 대한 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제조 원가 있죠? 요거 얼마? 600 4월달 겁니다. 4월달 거는 639만 6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또 언제를 볼 거예요? 5월달 걸 볼 거거든요. 그럼 5월달 거 여기 05월에서부터 05월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제조 원가 보니까 일단 4월달 거보다 크네요. 제가 아까 4월달에 했을 때 400 얼마 했는데 이거 보니까 1300 얼마 9만원 나오거든요. 1300 9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일단 5월달 게 더 높아요. 자, 그 다음 이제 6월달 거 비교해 볼게요. 요거 06월에서부터 06월 해주시고요. 6월달 거 와서 보니까 제조 원가가 얼마? 842만 200원 나오거든요. 그럼 5월달 게 제일 크네요. 그러면 5월달 걸로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1309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거 끄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3번. 6월 말 현재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요. 몇 월 말 현재, 몇 월 말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일계표, 월계표 가지 말고요. 일계표, 월계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계표, 월계표는 안 되고요. 어디 간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리고 합계 잔액, 잔액시산표. 요거 세 개 중에서 하나 털면 돼요. 요거.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이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자산하고 부채니까요. 어디 가서 요 재무상태표 가서 볼 거고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반드시 들어갈 때는 뭐냐면 정기와 대비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있는 자료랑 비교를 할 때는요. 무조건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세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디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 보면 요 재무상태표 있죠? 요 친구 클릭하셔가지고 6월 말이니까 요거를 06월로 잡아주시고요. 06월로 잡아주시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문제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유동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 807,723,080 되고요. 그 다음 유동부채 한번 찾아볼게요. 유동부채가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 있죠. 여기 유동부채 나와 있죠. 얼마? 249,336,6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차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거 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자 807,723,080 빼기 249,336,600 이렇게 해주시면 금액이 558,386,480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익을 계산해 주시고 이제 답안 작성에 입력해 주시고 하면 끝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